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대성장투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대성장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캐피탈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시프트업 관련인데요. 지금 대성장투가 투자했었던 시프트업, 이 IPO 청약 일정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지지라인과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대성창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성장투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프트업 하나만 바라보고 새로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그리고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 그냥 펀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펀드도 마찬가지로 뭐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회사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선 대성창투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자금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투자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대성창투가 벤처기업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벤처기업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이고요.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시리즈 C부터는 그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서 대부분 벤처 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 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성창투가 2018년과 2020년에 걸쳐서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의 시리즈 B, 시리즈 C에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같아요. 이 작년 10월 말쯤에 대성창투에서 시프트업 지분을 좀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시프트업 지분을 좀 전부 엑시트한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지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통화를 직접적으로 했었어요. 그 대성창투의 주담분하고. 시프트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투자 조합의 형태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원금만 회수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원금 말고 아직 남아있는 지분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분은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다. 왜냐라고 한다면 투자 조합의 형태라서 지금 현재 조합원 상대로만 알려줄 수가 있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뭐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일단 남아있는 지분 같은 경우 시프트업 IPO 진행 시에 전부 엑시트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시프트업 지분 남아있다라는 사실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프트업이 어떤 회사인지도 좀 살펴봐야겠죠. 대성창투가 투자를 했으니까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이고 현재 한국은 물론 동남아에서 인기가 있는데요. 출시 이후에 상당한 매출을 기록을 했죠. 니케 힘입어서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가율이 155%, 영업이익은 508%, 순이익은 무려 1400%라는 증가율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좀 TMI이긴 한데 여러분들 시프트업이라는 회사가 사실상 NC의 그 블레이드 소울 이 불소를 만든 디렉터라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NC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던 분이 시프트업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프트업이라는 만든 계기 자체가 너무 NC에서 리니지 같은 게임만 만들다 보니까 좀 자기가 이런 게임을 왜 만들고 있는지 좀 그런 의문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 그리고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으로 승승장구 했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승리의 여신 게임을 만든 시프트업이 4월 26일에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만들어냈었죠.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역대 최고로 높은 유저 점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 게임도 콘솔 시장에서 먹힌다는 것을 좀 일깨워준 바가 있었죠. 그리고 현재 미국 및 캐나다 지역에서도 다운로드 순위 2위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서 품절이 되면서 CD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한창 인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텔라 블레이드 상당한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시프트업이 올해 3월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한 바가 있었죠. 보통적으로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IPO까지 3에서 4개월 걸린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한 6월에서 7월쯤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청약 일자가 나왔어요. 시프트업이 셋째 주, 그러니까 6월 18일에서 19일 날 지금 청약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2023년 기업 가치는 2조 원대였지만 스텔라 블레이드가 흥행을 하면서 매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기업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전망이죠. 그렇다면 대성창투가 시프트업을 엑시트할 시 상당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와 투자별 매매 동향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의 경우에는 지금 5월 21일 일자로 상한가를 기록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당연하게도 시프트업 관련이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 형태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3일선과 이 부분, 이 라인대, 그러니까 이 가격 레인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11선, 11 이평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좀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가격대 레인지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21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상승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저항대 부분을 여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거에 이 부분을 결국은 돌파를 해주지 못했어요. 지금 돌파를 해주지 못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시 이 부분을 좀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는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결국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는 차익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 염두에 두시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자면 지금 개인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지금 17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매도 중에 있는데, 특히 기관에서 50만 주 정도 매도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하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대성창투의 주가에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